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곳, 최대의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은 부산 경남 지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생각과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국제신문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부산광역시장 입후보 예정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출의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4명의 후보들 소개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리 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주미 후보 나오셨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후보자들의 자리 또 답변 순서는 후보들의 합의하에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 방식과 주제 또한 사전에 각 후보들과 협의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광역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유권자들에게 출마의 변으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변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변화란 단순히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부산이 부정, 부패와 무능의 도시로 남아 끊임없이 추락할 것인지, 더불어 잘 사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동참하여 발전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산은 변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LCT와 같은 부패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소수 기득권만 잘 사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저 오거돈 그 변화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 출마의 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면 이제 낡고 부패하고 식상한 부산시장이 아니라 젊고 유능한 부산시장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만 49세의 젊은 후보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47의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8의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젊어져야 합니다. 저 이성근은 나이가 젊을 뿐만 아니라 17대 국회에서 남자 최연소 국회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을 위해서 전 세계 50개국을 출장 다니면서 일을 했고 최근까지는 일본에서 외교관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입법, 행정, 산업통상, 외교관의 경험을 가진 저 이성근에게 부산을 맡겨주십시오. 저희 열정과 능력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저는 4년 전 그 시장직을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시장으로서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건강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2030년도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소득 5만 달러, 그리고 도시 경쟁력 세계 30위권 안에 드는 도시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 현장 우선, 책임 시정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행정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R&D 투자와 규제 개혁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이것을 꼭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고
꽃을 피우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주미 후보의 출마 이벤 시작하십시오.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을 공장 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정규 학교에 가지 못하였고 40대가 되어서야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학을 다녔습니다. 노동자의 신분이 부끄럽고 서러운 날도 참 많았습니다. 노동이 당당함이 없었기에 그랬습니다. 노동은 협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노동은 인권의 기초이고 복지의 토대입니다. 노동이 강한 나라는 복지도 강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노동부시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당노동 행위가 없는 부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웨덴을 봅니다. 노동이 강했기 때문에 복지가 강합니다.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박주미가 하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방식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든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또 한 후보에게 나머지 후보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답변자가 정해지는 지명 토론, 또 후보가 직접 질문 봉투를 선택하는 개별 질문, 또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은 각 토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후보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명 토론과 주도권 토론은 사회자 없이 후보자들 간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시간을 질문에만 할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답변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예상하신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가덕 신공항 재추진, 또 김해공항 확장이 맞서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경제성, 실현 가능성을 종합할 때 과연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후보들의 공항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성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가덕 신공항으로 재추진하다는 오거돈 후보의 충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4년 전 서병수 후보께서 가덕 신공항을 추진했다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번에도 그것은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김해공항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0월에 김해 신공항 번복은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다. 올해 8월에는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김해 신공항 기관차는 달리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기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부산의 집권 여당의 후보가 그러한 것을 거꾸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신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문제와 그리고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하고 그리고 경상남도 그리고 김해시 그리고 부산과 같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서 협력을 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오거돈 후보만이 가덕 신공항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에게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신공항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본 계획이 결론이 8월 달에 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활주로 길이 늘려야 되고요. 24시간 가능한 운영 만들어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김해 신공항에서 영남권의 여러 도시들과 연결시키는 그런 접근성 문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이 시점에서 발의를 해서 또다시 영남 5개 시도의 갈등을 부추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서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영남권 5개 시도의 허브 도시가 되고 나아가서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김해 신공항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정의당 박주미 후보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신공항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끝장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불완전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정치 결정이 난 문제입니다.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를 했죠. 그런데 오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 건설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입니다. 당장 대구시가 밀양이 신공항을 이야기하기잖아요. 지역 감정을 없애자는 노무현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350만 부산 시민을 책임지는 시장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관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거돈 후보는 지금이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너무나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쟁점화시킨 서병수 후보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4년 뒤에 지방선거 또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맨으로 나오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공항 논쟁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공통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동북아 해양 수도 이 부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해공항은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동안에 김해공항의 터미널이나 주차장이나 계류장 등을 확충을 하고 도심 터미널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김해 신공항의 신활주로는 장애물과 소음의 영향으로 이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200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3번, 부산시 자체적으로 2번에 걸친 용역에서 명확히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불가능한 공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도 지역 갈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약속을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것은 대구가 아니고 김해 신공항 활주로 건설에 따른 소음 영향으로 김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이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4개의 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 속에 각기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방송 전에 각 후보께서 하나씩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후보가 선택한 봉투를 개봉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서병수 후보가 선택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수돗물은 낙동강 표층수를 채취해서 정수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상류의 오염원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고도의 정수 과정을 거친다 해도 식수로 부적합하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기장군 해수 담수화 시설도 국책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자, 후보의 식수 정책은 무엇인지, 또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정말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되고 시작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되니까 거의 시설이 완공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주변의 어떤 원전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일부에서 극렬한 어떤 반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와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가동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는 데만 해도 한 2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부산 시민의 혈세도 425억이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연 기장 근처에 원전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오염이 됐는지 정말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고요. 또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을 정녕 포기하실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산 수돗물 낙동강 90% 이상을 낙동강 표충수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낙동강 물을 마신다는 이유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해마다 내는 물 이용 부담금이 한 500억 이상 이렇게 됩니다. 부담금은 우리가 내는데 낙동강 주변의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낙동강 수계법을 개정해서라도 물 이용 부담금을 우리 부산의 새로운 상수원 확보하는데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장 해수 시설과 같은 이런 해수 담수화도 미래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수의 어떤 이런 그 원천을 다양화하는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주미 후보가 선택한 질문지입니다. 자, 사상구와 북구의 영화관이 4곳입니다. 하지만 해운대 기장에는 10곳이 있고요. 문화회관, 예술회관 등 공연예술장도 대부분 동부산에 위치해 있죠. 에코 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부산 신항이 본격화되면서 서부산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지만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 인프라 아직 멉니다. 자, 동서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한 후보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격차가 되어지고 있는 서부산에 만약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면 동서문화 격차가 해소될까요?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뿐 아니라 건강과 학력과 같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동서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도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부산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도 끊임없이 도심 외곽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방식을 고집해 왔습니다. 계속 건설 사업을 일으켜 왔던 것이죠. 부산의 잘못된 도시 개발 방향이 인구 유출을 더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여전히 부산시는 에코 델타 시티나 명지 국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의 섬과 같은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산의 지역은 모두 항폐화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산은 한 특정 정당이 30년 독점하면서 토건 사업만 일으킨 결과입니다. 이제 부산은 모든 지역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우선 시민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는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여서 원도심을 새롭게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산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났던 원도심을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은 매력적인 새로운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재정을 동서 격차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선택한 질문입니다. 네, 부산의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 1, 2차 사업으로 나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에서 동래까지 1차 사업 완공이 됐고요. 2차 사업은 올해부터 서면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순기능도 있지만 불만도 많다는 점인데요. 2차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장단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 확대 추진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거돈 후보? 예. 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은 이 도시교통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냐 버스냐 뭐 이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버스보다는 지하철 위주의 이 대중교통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버스 전용 차로제 BRT를 설치할 때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설치 기준을 봤더니 이 1시간당 150대 정도의 버스가 통행하는 구간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최소한 4차로의 광역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존의 도시철도와 중복을 피하고 일반 차량의 소통 대책 수립이 가능한 구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지금 1차 구간 소위 동백역에서부터 내성교차로까지는 일반적인 BRT 설치 기준에 부적합해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외곽 도로망이 아닌 도심 도로망을 대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1시간에 한 80대 정도밖에 버스가 당기지 않습니다. 이래서 있고 또 이 3개 노선만 8km 전체를 다니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우회전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가로변에 버스 정류장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이런 이 모순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다시 재검토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2차 구간의 경우에는 이것은 도시철도와 또 중복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대중교통혁신본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버스, 택시가 서로 융합이 되어 부산을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중심의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데 전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이성건 후보가 선택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항만 자치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을 법과 제도로 보장받아야 실질적인 해양 수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양 수도 부산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네, 사람도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계속 기회를 보장해 주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도시가 지형적 특성이든 사회적 인프라이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은 바다와 해양이 우리 부산의 무기입니다. 우리 전국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부산은 8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시설과 물류는 세계 7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 기술도 세계 3위입니다. 선진 해운 도시 미래 가능성으로도 세계 15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산은 해양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국의 다른 시도하고 다른 정책을 가져야 됩니다. 제도적이고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 항만 자치를 부산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선 크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항 재개발을 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름이 부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산시 소유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만공사는 실제 지방공사화를 해서 부산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과중되면서 해사 문제와 해양과 관련된 분쟁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사 법원이 필요합니다. 그 법원을 독립적 기구로서 부산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북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과 나진을 이어가는 환동의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서 부산의 발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국제신문 또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입후보 예정자 후보토론회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명토론 순서입니다. 지명토론은 한 후보를 지명해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차례로 2분 동안 질문을 하는 답변자가 고정이 되는 그런 토론입니다. 질문을 하는 후보께서는
각 2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질문을 1분 이내로 하셔야만 답변 시간이 1분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답변 시간 꼭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의당의 박주미 후보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순서는 오거돈, 이성권, 서병수 후보 순서입니다. 자, 오거돈 후보께서 질문을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박주미 후보께서는 항상 SOC와 같은 이런 토건 사업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좀 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소프트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이제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더 진전된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산이 30년 동안 한 정당이 쭉 시정을 담당해 오면서 사실은 많은 도시의 인프라 구축한다라는 명분 하에 토건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무리하게 LCT 같은 그런 합법적이지 않은 인허가를 해줘서 도심의 사람들은, 우리 서민들은 피해자가 돼가 있죠. 저는 도시에 이제는 토건이 이제 그만 땅 판다고 하여서 서민들에게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 파봤자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부산의 한정된 예산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양성만이 부산이 살 길이고, 부산이 살아가야 할 것은 부산 항만 인프라는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산업, 해양 관광, 해양 서비스를 보다 더 육성하여서 부산이 살 수 있는 복지 사회로 갈 수 있는 예산은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성권 후보, 박주미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우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국회에서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은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당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고, 하나의 정당은 같은 이념과 같은 정책, 정치적 지향을 같이 하면서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의석수와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의석수가 국회에서 보장되어 있는 20개의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시적 꼼수의 방향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교섭단체를 같이 구성을 했다면 공동의 후보를 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위한 꼼수, 그리고 지방선거의 후보를 독자적으로 내기 위한 꼼수,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박주미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승근 후보는 국회의원 해보셨죠? 네. 국회의원 교섭단체가 안 되면 의정활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혹시 모르시나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국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정치가 잘못된 제도입니다. 아주 표면적인 잘못된 것인데, 정의당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지 민평당과 합당한 거 아닙니다. 합당한다, 원내 교섭단체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국고보조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예. 같은 정책을 공유한다면 합당이 돼야 된다는 아니요, 제가 답변할 하는 시간입니다. 예. 같은 정책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정책이 다른 것은 독자의 갈 길을 갑니다. 네. 자,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서병수 후보께서 박주미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주미 후보 또 이성근 후보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덕 신공항의 논란은 없어야 되겠다. 김해 신공항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공항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드느냐에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번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오거돈 후보께서는 여전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을 하시거든요. 지난 15년 동안 사실 갈등에 쌓여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봉합이 돼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기본 계획을 이제 실시를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도 그러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대통령께서도 영남권 허브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을 만들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집권 여당의 후보가 이렇게 가덕신공항을 다시 끌고 나왔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하더라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박주미 후보께서는 전번에 제가 이제 오거돈 후보 부산일보 그 토론회에서 보니까 대통령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 그 공항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에서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지역적인 갈등이 있는 이런 이슈를 질문해 대통령 주시죠. 한마디로서 이렇게 그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후보는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이 아마 판단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4년 전에 시장직을 걸고 가덕도 신공항 얘기했습니다. 안 됐잖아요. 그때 시장직 그만둬야 되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거돈 후보가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오거돈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는 이성건, 서병수, 박주미 후보 순서입니다. 이성건 후보, 오거돈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네, 어쩔 수 없이 오거돈 후보에게 신공항 관련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오거돈 후보는 민주당 부산시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어떤 직책을 맡으셨습니까? 상임위원장을 맡았죠. 상임위원장이라면 선대위원장급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때 당시에 캠프 내부에서는 신공항 문제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습니까? 예, 나름대로는 상당한 토론이 있었죠. 네, 토론이 있었을 때 어떠한 의견을 토론이 개진하셨습니까?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문 후보와 이 앞으로 이 부산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공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약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그때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이 슬로건을 내 걸기로 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24시간 안전한 공항이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얘기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받고 아울러서 지금 김해 신공항으로 발표된 과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진행하겠다 하는 부분에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 후보가 얘기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하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바랍니다. 자료를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후보자들이 신공항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개진했는지를 표로서 모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는 당시에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으셨던 분이 아무런 역할을 안 했거나 혹은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한다는 것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이고 정략적인 것이라고 밖에 얘기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질문 시간 2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서병수 후보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승건 아니요, 오거돈 후보에게 오거돈 질문을 후보, 네. 드리면 됩니다. 네, 그 오거돈 후보께서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양대학교 총장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일할 때 부산항과 이 광양항 투포트 정책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 투포트 정책 때문에 우리 부산항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만 하더라 투포트 정책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오거돈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시절입니다. 이때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투포트 정책을 추진하며 부산항과 광양항을 따로 개발 운영한 결과
항만 물동량 예측을 잘못해서 시설 불균형을 가져와서 국내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은 그때 당시에 중국 항만들과 굉장히 이제 그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때 투포트 정책으로 함으로써 부산항이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2, 3위 되었던 그런 항만의 위상이 5위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비즈니스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 이 우리 가덕도 신광을 오거돈 후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과거와 같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질문해 주장이 주십시오. 아닌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서 후보께서 이 정말 이 해양에 관해서 너무 모르십니다. 부산항이 물동량 5위의 항만이 된 것은 중국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중국의 항만들이 커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투포트 그 시스템 시점에 때문에 그런 것은 맞추어서 아닙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박주미 후보께서 오거돈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네, 오 후보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후보께서 노동 존중 부산 건설, 비정규직 고통이 없는 부산 건설을 표방하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부산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가실천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 최초의 정규직 전환 사례로 얘기되고 있는 인천공항 사례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도 이 인천공항 공사의 사례를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 인천공항 사례는 아주 잘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시장이 되면 아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인천 그 공항은 정규직화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회사로 갔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자회사를 세워야 되겠는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자회사가 되지 않는 것은 용역회사와 만료기간 전까지 전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00명의 직고용자에 대해서 경력도 인정되어지지 않고 10년 넘게 일을 해도 근속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라는 것이 원청의 고위직 간부들이 퇴직하고 가는 낙하산 인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해소법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선언만 하고 맡겨놓으니 온전한 해법이 되지 않고 자회사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 방법을 부산시장이 되셔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성권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서병수, 박주미, 오거돈 후보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병수 후보, 예, 이성권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저는 우리 오거돈 후보를 보면 정체성이 어떤 분인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오거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의 배경이라든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쭉 공직 생활에 있었다든가 이런 분인데 어떤 때는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어떤 때는 또 민주당의 어떤 그 후보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성근 후보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 12월 달에 인터뷰 하시는 걸 보면 중도 합리적인 계획적인 성향을 오거돈 후보가 가지고 있어서 후보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올 4월에는 오거돈 후보를 또 비겁한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부가 건설할 구태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걸 가지고 오거돈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천장지 차이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 이성근 후보는 우리 오거돈 후보의 정체성을 어떻다고 보세요? 그건 그 특정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오거돈 후보의 성장 배경이나 그다음 무소속 혹은 또 정당에 소속됐다는 의미에서 정체성의 애매함의 논란은 있지만 그나마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오건돈 후보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에 여러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닫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후보가 되면은 제가 후보입니다라고 나타난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병수 후보님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민식 의원이나 네. 그리고 이종혁 전 의원이 경선을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그냥 입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교체하려고 했을 때는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비겁한 정치인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박주미 후보께서 이성근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승근 후보는 6월 14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문에서 한일 해저 터널을 부산 대개소의 핵심 공약으로 주장했습니다. 42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2만 9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제시했습니다만 그 생산 유발 효과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운동 중반을 넘어오면서 이 한일 해저터널 주장은 쑥 들어갔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공약을 폐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건설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경제 협력이 계속 하도가 되고 있고 유라시아 대륙의 기착점으로 부산의 역할과 비중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저터널을 놓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이 기착지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일본에 그대로 넘겨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기착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도시 부산 동부가 거점 도시를 모든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분께서 이런 공약을 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토건을 또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이승근 후보의 해명을 네.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을 너무 짧게 30초 주셔가지고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약에 대해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내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서민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있기 때문에 토건 쪽으로는 예산 지출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 생산 유발 효과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설명을 그럼 이번에는 처리하신다 그죠? 아니죠. 나중에는 그렇죠. 이번 선거 때는. 네. 자, 오거돈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성근 후보에게요. 제가 만약에 비겁한 정치인이었으면은 제 처음에 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으면 저는 벌써 시장이 되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의 정치 권력을 교체해서 새로운 피를 수혈시키고 할 때 이 다이나믹한 부산이 만들어진다는 취지에서 저는 평생을 3번이나 시장 선거에 한결같은 노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결같은 노력을 한 뚜렷한 사람에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새로운 시대에 새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막 그러한 저의 욕심을 버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에 네. 이 후배 정치인이 나서면 나는 퇴진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했고 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경선이고 뭐든지 다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이제 이렇게 아주 한결같은 그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만 우리 이성근 후보의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 서병수 시장께서 이 후보 단일화 제의와 관련하여 이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과거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고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비겁한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서병수 후보로부터 한 번도 정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토론 때 그 네.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지명 토론 마지막 지명 대상자 순서입니다. 서병수 후보인데요. 질문의 순서는 박주미, 오거돈, 이성근 후보로 하겠습니다. 박주미 후보, 서병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서병수 후보는 서병수 시장의 시정은 한마디로 부패와 불통의 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임기 동안에만 시청의 그 뇌물수수, 채용 비리 이런 것 때문에 9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측근들은 비리로 구속되었죠. 후보는 측근과 공무원의 개인의 이탈이라고 말하지만 이 정도 되면 측근 관리 실패이고 부산시 부패한시로 만든 부패와 무능의 극치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죠. 파행을 겪었습니다. 어제는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했습니다. 서병수 후보는 기장 해수 담수 주민투표 부정도 했습니다. 서 후보는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지만 부산 시민이 반대한다면 저는 우선 부산 시민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가장 절절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시장하겠다고 후보로 나오는 것은 맞지 질문해 주십시오.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시청이라든가 측근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과거의 관행, 정말 시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든가 이런 결단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담수화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취임을 했을 때 이미 공사가 거의 다 끝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걸 되돌릴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거돈 후보, 서병수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우선 되겠습니다. 이 서 후보는 시장 재임 시였던 2014년에 다이빙벨 상영 금지 논란으로 막 국제 영화제를 완전히 파행에 이르게 했죠. 그 지금 박주미 의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직접 부산시장에게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금지하도록 지시했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이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청와대가 직접 이용관 비법위원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병수 후보께서는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이용관 비법위원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부산시가 벌린 이용관 모함 및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일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요? 저는 누구로부터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오거돈 후보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빙벨 사건은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횡령 등 어떤 그런 사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또 그것이 검찰에 기소가 되고 사법부에 이미 판단을 받은 사항이 유죄로 분명히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자리를 떠난 것도 무슨 압력에 의해서 떠났다기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말씀하세요. 그럼 네. 말씀할 기회를 압력에 의해서 떠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다 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끝을 낼 수밖에 없네요. 예. 네. 다음에 또 토론을 합시다. 네. 자, 이성권 후보 이제 질문해 주십시오. 서병수 후보에게요. 네, 저는 우리 서병수 후보님이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 부산 시민을 우롱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인이었다든 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 거기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 때 또 거짓말을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저를 포함한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저와 저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후보 단일화를 제안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한 번도 그래놓지도 않고 언론에 그리고 시민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니까 정략적으로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근 후보나 이종혁 후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 이렇게 몸을 담아 있었고 과거에 그리고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표가 비교적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담아서 자, 그런 하려고 바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노력을 제가 묻습니다. 했다는 말씀을 아니요, 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제가 말로서 하셨습니까? 제가 이종혁 후보께는 저한테도 하시는지 전화를 그걸 드리고 묻었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이성근 후보께는 예.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번도 없죠.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있습니까? 그러나 잠깐만요. 감접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시켜서 누구한테 자 네.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제가 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네.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 추후에 토론이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을 해낼 겁니다. 네. 자, 후보들 간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제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죠. 근데 지금은 경제 규모 면에서 인천에게 이 제2의 도시 지위를 내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모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생각하시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2분간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 후보에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산의 그 일자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재난 수준입니다. 체감 실업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녀들인 에코 세대라고 하죠. 에코 세대가 지난해부터 취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 4년이 더 큰 일자리 문제의 최대 고비입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 성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만 지금은 저성장 시대인 만큼 아주 해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일자리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3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 해운,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와 같은 이 전통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접목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관광이나 마이스 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 분야는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창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그리고 실패한 경우에도 재기가 쉬운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 비상시국을 감안해서 우선은 정부의 각종 일자리 정책 사업과 함께 국비나 시비의 재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진전되면 고용 재난지구로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이 불효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여 이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 낙후된 부산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더 폭넓게 확대하고 제가 일자리 정책을 직접 총괄 지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른미래당 이성근 후보 같은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작년 부산의 청년 실업률이 10.1%입니다. 전국 평균이 9%인데 비해서 아주 높습니다.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혹한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산업과 기업으로부터 창출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부산은 70년대와 80년대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 신발, 섬유, 고무, 합판과 같은 데서 부산의 먹거리를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선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기계 부품에서 우리 부산의 시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부산을 이끌었던 시장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다음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 혹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부산을 덮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새로운 일자리를 거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연계된 형태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고액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산은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마이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6조 7천억에 해당이 됩니다. 부산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젊은 일자리들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전자행정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행정의 시장도 국내에서 6조 4천억 정도 됩니다. 해외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부산의 IT 기업과 연계된 형태로 해외에 전자행정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권하자마자 11조 원이라고 하는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공무원들 숫자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분의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만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를 정치로 풀어내려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 서병수가 4년 전에 일자리 시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4년 동안 정말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을 다 해왔습니다. R&D 투자를 확대하고요. 또 규제를 풀고요.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지난 2017년도에 저희 부산의 16개국은 모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평가에 의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SA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111개의 민간 기업을 이미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한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그런 일자리만 하더라도 13,000개가 넘습니다. 20만 개의 일자리도 이미 올해 3월 달에 20만 3천 개를 만들어서 초과 달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주미 후보께서 일자리 문제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히 일자리 대책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시간과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쉽게 장담할 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부산은 경남권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공급해주는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산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연구개발에 부산시가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연구개발 투자는 미래의 먹거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당은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높이자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일자리를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대신에 임금은 최저임금 120% 이상의 생활임금으로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 없는 직고용과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안정성도 같이 높이자라는 것이죠. 정의당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서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비정규직 용역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을 부산시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노동부 시장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도
부산의 일자리를 튼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자유롭게 질문 답변을 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또 질문 답변 총 6분의 시간 중에 좀 균형 있게 시간을 맞춰주시고요. 최소한 답변은 1분 정도는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시간을 개인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너무 많이 활용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규칙 절차도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바른미래당의 이성건 후보에게 6분의 토론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먼저 서병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장 후보들을 부산의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서병수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해놓은 게 없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패한 이미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점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정무특보와 네, 경제특보를 캠프에 계시는 분들을 다 앉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특보도 구속이 되었었죠. 네. 무슨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까? LCT와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그렇죠. LCT죠. 네. LCT 네. 하면 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인허가 과정도 불투명했고, 그리고 뇌물을 또 받았다든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LCT 문제에 대해서 엄청 부산의 자존심을 꺾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핵심인 특보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어떤 건으로 구속이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예, 정무특보. 누구를? 예. 정무특보. 예,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그렇죠. 제가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조금- 질문이니까. 네, 예, 네, 정무특보는 말씀하십시오. 아시아드 네. 골프장에 무슨 비리로 해서 네, 네, 네. 구속이 되었었죠. 가장 시장의 핵심 척근이라고 하면 양특보입니다. 두 분의 그런데 이제 특보인데 그런 사건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사건이 제 임기 중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행위가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좋습니다. 있었던 개인적인 예, 일탈이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질문을 계속 드렸었죠. 이어서 네. 가면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처럼 들립니다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네, 그 특보로서 캠프에서 가장 네, 네. 중책을 맡겼던 분들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올해 최근까지 9분 시청이 압수수색을 당하셨죠. 올해 들어서 4번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래서- 것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아니요, 그 이해가 할 수 아니고- 없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적체되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제가 임기 중에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났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이렇게 말은 이전 시장의 책임으로 네. 돌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시장이라는 지도자라면 네. 정권을 이양받고 나면 자기 네. 임기 기간 동안에 그러한 부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 물론 그 전혀 점에 그 대해서는- 리더십을 네, 네. 발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과거의 적폐가 저 시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네, 네.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그만큼 뿐이고 이제 시민에게 사회가 실망을 변하고 안겨주는 그만큼 겁니다. 사회가 변하고 민주화가 돼서 과거에는 관행시되었던 어떤 이런들 것들이 이제는 이제 명명백백하게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빌어서 정비가 시민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사과하시는 게 필요할 것 물론입니다. 같습니다. 제가 사과도 드렸고요. 물론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일탈이고 시정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근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으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아까 저한테 혹은 주변 사람한테 네. 제안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안을 했습니까? 이제 정치를 하다가 보면 뭐 여러 주위에 측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성근 후보는 저하고 같은 자, 이제 그 정치 저는 이권에 지금 몸을 담았던 적도 있고 자유한국당, 해서 새누리당을 나온 그런 저희의 이유가 희망과 이런 것을 가짜 보수에 언론을 통해서 부패한 언론을 보수를 통해서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누구를- 개인적으로 아니요. 연락을 하고 이런다고 아니요, 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미 네네.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미 네네. 제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순수가 지금 다릅니다.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언론에서 아닙니다. 언론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그런 것은 아마 착각을 해서 그래서 착각이 아니고 모릅니다. 그런 제가 나중에 기자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성근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 예. 연락을 했다 이런 아니,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적은 다른 없다는 통로를 것을 통해서 했다는 분명히 통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제가 한번 나중에 규명을 하도록 이성근 후보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하셔야 자 합니다. 그리고 오거돈 후보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김현미 장관과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모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김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여러 번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서 건설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중부가 주도적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을 한다는 건데 어떠한 비책으로 이 문제를 가덕도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당에 부산시장이 그 국토부 장관에게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한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한데 한 번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고 김해 신공항 잘 됐다 만세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국토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해 공항이 이 확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이 행정적으로 3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아니에요. 그저 3개 그 국토부에서도 이 전문 용역 기관에 3번이나 의뢰를 하고 부산시에서도 이 2번이나 의뢰를 했는데도 한결같이 김해 공항을 네. 확장을 해서는 예, 신공항 후보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예, 주도권 하는 게 이제 그 네, 토론 주였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된 끝났습니다. 것인데 그 안 되는 것을 자꾸 네. 자,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6분 동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거돈 후보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근 후보가 가덕도 우리 그 김해 신공항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활주로 2개 있는 것을 V자형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제대로 된 영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거돈 후보는 거기에 공항 확장이 안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활주로 길이도 어느 정도 지금 3.2km에서 3.5km 정도까지로 이렇게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답변 드릴 것들이 수 있는 기회를 윤곽이 주세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박근혜 말씀해 주시기 정부 바랍니다. 시절에 김해 신공항으로 하자고 한 것은 바로 완전히 참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아주 경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부산 쪽의 주장이었죠. 그러나 대구 경북 쪽에 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부산 쪽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서 후보께서 출마 선언을 가덕에서 하면서 내가 시장직을 걸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질문은 지금 김해 이제, 신공항의 내가 활주로 그게- 확장을 예, 예.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우리 오거돈 후보가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바로 질문을 드렸고 안 됐기 거기에 때문에 대한 답변을 안 됐기 해달라는 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 서 후보께서 가덕 신공항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직까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치적인 결정에 승복을 하고 아니, 제가 그냥 제가 나왔는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드리면 이렇게 드릴게요. 아니 제가 주도권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 있으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6월 21일쯤이라고 기억이 납니다만 ADPI에서 발표를 할 때 전 적극적으로 사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발표를 했는가 하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리가 택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을 해봐야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영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정말 받아들였고요. 또 여론 그때 당시에 일주일 간격 동안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우리 65%가 넘는 시민들이 김해 신공항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시장직 어떤 유지에 관해서도 물었을 때 69%에 달하는 분들이 시장직 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직을 놓는 것보다는 이 김해 신공항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뜻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과거 이 역사적으로 볼 적에 을사 보호 조약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겼습니다. 그 조약을 옳은 조약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치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 신공항을 신공항이라고 부른 그 자체가 그건 대단한 정치적인 이 잘못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가 연구를 해서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번복을 해서 아니 제가 질문의 답변은 오거돈 후보님 번복을 하는 제 질문의 해놓고 요지는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오 후보님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이제 우리 강성근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전 예비후보 사건 아시죠? 네. 여비서 폭행 사건을 이었었는데요. 검찰에다가 공소권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송치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척근 중 척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이 취해서 큰 길에서 여비서를 때리다가 현행법으로 체포가 됐고요. 또 당초 폭행당한 여비서는 성폭행 당했다는 첫 번째 증언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전 세계의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이렇게 짓밟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모셨던 한편에서는 권력기관에 종사했던 사람이 선출직으로 나와서 본인을 도우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될 사정당국이 정권의 눈치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박주미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6분간 활용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얘기할 때 신공항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걸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또다시 재탕 삼탕 되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단히 식상해야 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신공항 문제는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민생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서병수 후보가 계십니다.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자리 20만 개 만드는 일자리 시장이었다라고 아주 자아자찬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서병수 시장의 일자리 확대는 비정규직 양산, 나쁜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부산교통공사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업무는 외주 확대를 점차적으로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도만 하더라도 125명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대선 연장할 때만 하더라도 노조에서 운영 시기를 늦추더라도 인원을 채용하자라고 했죠. 그리고 노조에서 아주 절박했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통상임금 받는 돈으로 청년들을 채용해달라.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이 또한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고도 일자리 시장이라고 자화자찬하십니다. 민간 위탁에 넘기고 있는 지금 환경 노동자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은 이것을 다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민간 위탁으로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할 말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민간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간 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우리 부산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박주미 후보께서는 이제 공단의 어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네, 당연히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업무 자체도 교통공사 같으면 교통공사 사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네.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네네. 교통공사는 교통공사 사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임명하는 사람은 부산시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은 우리 여기 예비 후보들은 다 시장이 되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먹을거리와 시민의 일자리를 책임지겠다고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아니죠.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박주미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네. 얘기합니다. 부산시 고용률 전가는 전국에서 13위입니다. 고용률 전가. 실업률 전가는 4위입니다. 전국의 최고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자리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그런데 한번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하는 예. 것은 어느 시점에서 그 통계 지표를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다르다고 지금 하여서 이제- 잠깐만요. 관점이 다르다고 하여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면 저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든가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고 공사라든가 제가 지금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공사라든가 공무원들의 어떤 일자리, 우리 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통공사 사장님들 왜 정규직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는 그걸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됐습니다.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산 교통공사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부산 시민입니다. 네, 그들도 그렇습니다. 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고 있죠. 네, 다른 일부의 분께 질문 시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거돈 후보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자 유치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실 건가라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유로도로와 통행이 제일 많이 도시인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은 100% 민자 유치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윤도 민자 자본이 챙겨가는 방식이죠. 저는 오거돈 후보조차도 시장 출마를 하시면서 해저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가덕도에서 영도까지 해안도시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것도 민자유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해저도시는 제가 공략을 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가덕도에서 영도까지 해안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양 얘기를 했는데 교량 이것을 말씀이시구만요.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실 건지를 묻고 그 있습니다. 부분에 관해서 이 재원 대책에 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자 사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 박주미 의원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민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료 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런 도로의 그 시민 부담을 없애는 방법을 지금 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써서 이걸 제로화시키는 쪽으로 민자유치의 토분 사업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토론 6분 동안 주도해 주십시오. 이 가덕 신광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만 오늘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경제적인 문제이고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덕 신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한번 이 전문가와 합동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을 오늘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제가 제안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가만히 있어. 지금은 제가 아니 그래도 제안을 하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아니 했던 가만히 그 있어요. 이거는 1대1 질문에서 그 토론에 관해가지고. 사회자께서 네. 좀 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시간입니다. 네, 주도권. 예. 네네. 예, 이 서병수 후보께서 아까 그 LCT 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 후보 측근의 비리에 대하여 우리 이성근 후보께서도 아주 크게 염려를 했는데 제가 이 측근들뿐만 아닙니다. 한데 아까 과거의 부패 사례였는데 그게 자기 이 서 후보 시장 재임 중안에 이게 불거졌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 후보의 측근이 바로 그 시기와 그 주변의 시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건 아주 무책임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얘기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서 후보 측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 안에도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18명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후보는 그 부분에 관하여도 이 신상 필벌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왜 이렇게 했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근데 LCT 문제는 이제 인허가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LCT 제가 문제뿐만 아니라 2014년도 전반적인 아니 얘기를 물었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데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7월 1일 날 제가 취임을 했을 때는 이미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인허가 사항이 다 끝나서 착공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이름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LCT 문제만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LCT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어떤 뭐 문제가 심지어 있습니까? 최근에 말씀해 들어서는 보십시오. 버스 전용차로 BRT 그렇게 자랑하는 BRT의 CCTV 납품 비리 네. 이런 문제 가지고도 지금 불거져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분도 이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으니 아니,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 문제는 그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아니 그렇게 오거돈 생각합니다. 후보님, 자, 그 문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수사의 결과를 봐야만 뭐 징계를 한다든가 할 거 이성근 아닙니까? 후보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덕 신공항과 관련하여 이런 전문가와 합동 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박주미 후보가 말씀한 것처럼 신공항 문제는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TV 토론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TV 토론이라든지 후보자 간 토론에 있을 때는 완전히 접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집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공항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토부가 8월 달 실실 설계 결과를 내놓고 계속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 앞두고 지금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백날 토론을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만 피곤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후보자 간의 토론회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가 간의 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에서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해서 신공항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후보가 제안하는 내용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만약에 일축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김해 신공항이 이 건설이 불가능하다. 자, 그럼 뭐 이제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마치 우리가 해수 담수화 문제처럼 무려 2천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런 실패가 만들어진 그런 사례가 또 자, 생긴다면 그 문제라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 이 정치하는 우리들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옳으신 그 말씀인데. 부분에 대하여 예. 우리 이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으로 한번 이 토론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정에 대해서는 자, 충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 집권 여당의 후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후보면 다른 후보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든지 민주당의 지도부든지 아니면 국토부의 장관을 직접 만나서 내 의견이 지금은 아직은 시장이 아니지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주고 전달을 하셔야죠. 근데 우리끼리 맨날 지금 토론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방의 어떤 갈등의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국토부와 중앙부처와의 문제 이런 부분이니 그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런 공약을 해놨으니까 그 공약을 실천한 자, 그러면 이행하는 차원에서 만에 하나. 적극적으로 이 여당 후보로서 난 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문제를 정식으로 자, 만일에 시장이 되시고 난 제안을 다음에 하는 겁니다. 예? 김해 신공항으로 계속 이 정부가 추진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시장이 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장으로서의 공약입니다. 예. 네. 자, 주도권 토론 시간 끝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국제신문 또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입후보 예정자 최종 토론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되겠습니다. 자,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역 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도 높았었는데요. 개헌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분권을 바라는 열망은 여전히 높습니다. 자, 후보님들께 질문합니다. 시민 중심의 지방 분권, 그리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실천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서범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4년 동안 지방분권의 전도사라고 할 만큼 열심히 지방분권 일을 해왔습니다. 국회도 갔다가 또 광역자치단체장 회의에서도 건의를 하고요. 또 영호남권 단체장 회의에서도 건의를 해서 청와대에다가 직접 건네기도 하고요.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을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에서 정말 실망스러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방분권 하나만 하더라도 개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해가지고는 절대 개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개헌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개헌을 꼭 안 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네. 법률로서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번에 정의당 박주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기대했던 개헌이 되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지방분권을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주민의 참여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주민 참여의 기본은 행정정보의 투명성과 참여의 개방성을 높여서 결정권을 부여하자라는 것이 분권입니다. 주민 직접 참여를 명분화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모임과 모임 간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서 주민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시작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권 모두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자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반대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때 부산은 지방분권 운동의 선도 도시였습니다. 제가 부시장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시절에 부산의 분권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분권특별법 제정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이 싱가포르와 같은 작지만 강한 도시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도시발전 전략을 서울이 아닌 부산다운 전략으로 추진해서 동북아 해양 수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이성건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정략적인 의도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분권에 가야 될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부산 독자적으로 지방분권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단체의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만 이것을 법적 기구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힘듭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되면 정무특보 대신에 주민자치특보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이 국제신문과 또 부산 분권운동본부, 혁신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입후보 예정자 초청 토론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에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당 박주미 후보 정리 발언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보시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잘못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 찾아가서 언론해보겠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이 책임지는 그런 당당한 노동도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초의 여성시장 후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꾸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 부산은 그 사이에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좋은 지표는 꼴찌고 나쁜 지표는 1등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간 부산의 정치가 실종되었고 부산의 정치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달라진 부산, 희망을 갖는 부산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오거돈이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성건 후보 정리 발언해 주시죠. 네, 극단에서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면 제일 위험합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도 급격하게 올라오면 잠수병에 걸려서 위험합니다. 그것처럼 지방정부의 권력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좌에서 극우로, 극우에서 극좌가 위험합니다. 이제 부산 시민의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에게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젊고 능력 있는 저 이성건이 부산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병기 네, 후보. 부산 시민 여러분, 그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현 정부의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이런 좌파적인 성향의 정책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좌우의 양날개가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너무 급격한 좌파적인 정책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 균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네 분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공약,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남은 기간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이 국제신문, 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함께 주관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입후보 예정자 초청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24일 목요일 낮 12시 50분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